무인도 한가운데 한 남자가 자신의 땀을 이용해 음식의 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던 그는 우연히 짜장라면 봉지 껍데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안에는 마법의 분말 스프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너무나도 간절했던 그는 결국 운명을 건 도박을 결심합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그는 새의 배설물 속에서 소화되지 않은 씨앗을 골라내어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은 영락없는 한국판 마이 안티엠의 재림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옥수수를 수확해 가루로 만들고 그것으로 한 그릇에 먹음직스러운 짜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짜장면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낼 생존의 희망을 더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21세기 한복판에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자, 저를 따라 그 내막을 확인해 보시죠. 김승근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실패한 중년 남성으로 실직을 당한 데다 아내마저 다른 남자에게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는 막대한 양의 빚까지 가득 남겨져 있었죠. 막막함에 빠진 그는 삶의 시름을 달래보고자 한강대교 위에서 뛰어내리게 되지만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물에 뛰어든 후 그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느 작은 섬으로 떠밀려가게 되는데요. 사방이 온통 물로 둘러싸인 탓에 그는 섬을 한 바퀴 돌아보아도 끝내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머리 위로는 강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수직으로 곧게 뻗은 콘크리트 교각은 그가 도저히 기어 올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김승근은 무인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유람선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다급히 구조 신호를 보내지만 승객들은 그가 그저 자신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줄 알고 반갑게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주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구조대에 전화를 걸지만 그들은 그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치부해버립니다. 이어 아내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지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쏟아지는 비난에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죠. 남에게 기대는 것도 소용없는 법. 김승근은 결국 스스로 헤엄쳐 육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그의 수영 실력은 한마디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의 인생을 뒤흔든 온갖 쓰라린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영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핀잔을 주던 아버지의 목소리,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 겪었던 살벌한 면접장, 가리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던 여자친구의 얼굴까지 그는 인생의 실패와 맞서 싸우며 버텨왔지만 이제 더는 살아갈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강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 간신히 다시 강가로 돌아온 남주인은 헉헉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곧바로 남자의 색이라 할 수 있는 분홍빛 올가미를 챙겨들었죠.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줄을 걸 준비를 하던 찰나 김승근에게 예기치 못한 복통이 찾아오고 맙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판에 창피할 게 뭐 있겠냐며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몸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남주인은 다시 목에 줄을 걸어보지만 이번에는 신호가 훨씬 더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빌어먹을 볼일터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하루 동안을 굶주림과 갈증 속에 버텨내던 중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를 본 남자는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뜯어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울컥한 감정이 밀려오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세상이 자신에게 이토록 불공평하게 구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만약 세상이 공평했다면 털을 쓸어내렸을 때 곱게 뻗었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말려있지는 않았을 거라며 말이죠. 형씨, 남주인은 다시 올가미 줄을 바라보며 나중에 언제든 죽을 수 있으니 일단은 이 섬에서 하루하루 버텨보자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빚독촉에 시달릴 일은 없으니까요. 목이 마르면 강가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고 이어 길가에 자란 버섯 몇 개를 채취해 입에 넣고 씹으며 요기를 해결합니다.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려 고군분투하지만 TV와는 딴판이라 결국 라이터를 꺼내들죠. 생존이란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듯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유효기간 지난 신용카드들을 전부 내던지며 외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살아남을 거다. 어디 똑똑히 지켜봐. 그러곤 도심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들며 호기를 부려보지만 이 고독한 남자의 절망 어린 도발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날 김승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섬을 돌며 쓰레기들을 수습하기 시작하더니 오리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짚을 깔아놓으니 제법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물고기 사냥에 나서보지만 놈들이 워낙 빠른 탓에 첫 번째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는 수 없이 오리라도 잡으려 해보지만 역시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배가 고프면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되는 법인지 그는 새알을 훔치기 위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보는데요. 하지만 올라갈 때마다 미끄러져 내려왔고 결국 알은 먹지도 못한 채 도리어 자신의 발만 찌르는 신세가 됩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던 그는 결국 자신의 인생 진리인 버섯 요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감던 중 우연히 샴푸 성분에 중독된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죽어서 떠오른 것인데요. 덕분에 오늘 저녁은 아주 고소한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그는 물고기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쓰러져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의 식단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으니 바로 통구이 요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수확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KFC 치킨보다
그보다 몇 배는 더 맛있는 최고의 진미였습니다. 이런 식의 생존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이곳에서 몇 달만 지내다 보면 농담이 아니라 살이 통통하게 오를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배불리 먹고 만족한 남주인은 잔디밭 위에 길게 누워 여유를 만끽합니다. 그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유유자적하게 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으니 오늘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이 섬의 맞은편 아파트에는 한 소녀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어 사람과의 접촉을 두려워했고 벌써 3년째 단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녀의 방 안은 그야말로 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좁은 옷장 속이 바로 그녀가 잠을 청하는 아지트였습니다. 여주인은 어머니와는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녀는 삶에 있어 자신만의 철저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침 8시에 기상해 172칼로리의 식사를 하고 3000보를 달린 후 컴퓨터를 켜고 일을 시작합니다. 12시가 되어 어머니가 집을 나서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방에서 나와 씻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저녁 식사는 525칼로리짜리 라면 한 봉지였으며 에너지를 태우기 위해 다시 6000보를 달렸습니다. 그녀는 선풍기 바람을 얼굴에 쐬며 저녁에 자연 공기를 들이마셨고 규칙적으로 1000보를 더 달린 후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에 총 1만 보를 달려야 하는 이 타이트한 생활 방식을 그녀가 고수하는 이유는 꼭 건강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바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요. 보아하니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나름대로 건강한 삶의 방식인 듯 했습니다. 다소 기이한 생활 패턴 외에도 이 자폐증 소녀에게는 소소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달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저 위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방 주변에는 그녀가 직접 촬영한 달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매일같이 가상세계 속에서 자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인터넷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왜냐하면 가상세계 속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물론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화면 위에 숫자를 세다가 이내 빠르게 잠자리에 들며 외로운 현실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1년 중 오직 2번, 약 20분 동안 지속되는 가을과 봄이 오면 그녀는 바깥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 커튼을 열었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등화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곳은 마치 텅 빈 달 표면과 다름없어지며 모든 인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갈증을 채우려는 듯 카메라 렌즈를 통해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여주인이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바깥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관찰하던 중 그녀는 모래사장 위에 적힌 구조 신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보니 한 남자가 스스로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소녀는 공포에 질려 뒤로 자빠졌고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며 그날 밤을 거의 맨눈으로 지새우게 됩니다. 그날 밤 결국 호기심을 참지 못한 그녀는 카메라를 켰고 정말 다행히도 그 남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인터넷을 의미 없이 배회하는 대신 그녀에게는 시간을 보낼 새로운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녀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그 남자의 흥미진진한 일상을 매일같이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남주인 김승근은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방울을 이용해 아주 귀족 품격이 넘치는 골프놀이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마치 그는 이곳에 영원히 정착하고 싶은 모양인지 지나가는 배를 보면 오히려 몸을 숨기며 더 이상 육지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짜장라면 봉지 껍데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기적처럼 마법의 짜장 스프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짜장면을 향한 갈증이 사정없이 밀려들며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짜장면 한 그릇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셨을 때는 맛없다며 투정을 부렸던 짜장면 혹은 동료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매번 손사래를 치며 패스했던 바로 그 음식이 말이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스프 봉지 안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갈증을 달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스프는 도리어 그의 희망을 깨웠고 꿈에 그리던 짜장면 한 그릇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발의 사나이는 마침내 자신의 두 손으로 그 유명한 짜장면을 직접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주변에 널린 풀떼기 몇 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풀을 지식이고 물을 섞어보지만 이 검디검은 호나무를 도대체 어떻게 짜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력감에 빠진 남주인은 차라리 그냥 스프 봉지를 뜯어먹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새의 배설물 더미를 보게 되면서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육지로부터 씨앗을 옮겨다준 확실한 운반 수단이 틀림없었던 것이죠. 새의 배설물 속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씨앗들이 남아있었고 이를 이용하면 마치 마이 안티엠이 수박을 재배했듯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저씨는 고된 씨앗 채취 작업을 시작했고 이내 숨이 턱에 차도록 발랑 몇 개를 일궈내는데요. 한창 땀 흘려 노동을 하던 중 그는 자신의 땀맛이 아주 짭조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양의 비옥함을 더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인분을 거름으로 주어 식물을 키워내기 시작했고
입던 옷을 활용해 새들을 쫓을 허수아비까지 세워둡니다. 이로써 작물 재배를 위한 1차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소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되었습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 그는 짜장면을 사랑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독한 남자였죠. 자신과 닮은 처지의 낯선 이를 보며 그녀 역시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 마음이 약해진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절대 깨뜨리지 않던 철칙을 깨부수게 됩니다. 먼저 와인 한 병을 구입한 뒤 그 빈 병에 편지 한 장을 집어넣은 것인데요. 그녀는 헬멧으로 얼굴을 빈틈없이 가린 채 한밤중 경비실을 살금살금 지나쳐 다리 위로 달려가 강물 속으로 와인병을 던져넣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눈앞의 남자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어느덧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남주인은 이제 완벽한 생존 전문가가 되어 한층 더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도 더 이상 고역이 아니었으며 나무에 올라가 새알을 줍는 일 역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그는 깡통 유해와 나뭇잎을 이용해 차를 우려내 마셨고 음식의 밍밍함을 덜기 위해 자신의 땀방울을 몇 방울 톡톡 떨어뜨려 간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생존의 왕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씨앗들도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그는 섬 안에서 직접 고물상, 을 차린 듯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재활용해 나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병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헐로라고 적힌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과거에 자신이 모래사장 위에 이 글자를 적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친 그는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답장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무려 3개월이 넘는 기다림 끝에 소녀는 마침내 답장을 받게 됩니다. 남주인은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별일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왔는데요. 밤이 되기를 기다린 그녀는 다시 강물로 병을 던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길가에 피어난 야생화와 나비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깥 세상에 여전히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죠. 한편 섬에 머물던 남자는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안에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어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모래사장 위에 적힌 남자의 답장을 확인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요. 이렇듯 서로 다른 세계에 갇힌 채 외롭게 살아가던 두 명의 이방인은 물에 쉽게 지워져 버리는 모래 위 두 줄의 짧은 글귀와 간결한 편지 몇 통만을 매개로 어느덧 서로의 유일한 비밀 교환 일기를 나누는 특별한 펜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주인이 이토록 환하게 웃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경과 소리가 그녀에겐 새롭게 다가왔죠. 하지만 남주인을 더 벅차게 만든 건 푸르게 우거진 자신의 밭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옥수수 한 그루가 파릇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눈앞의 광경에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한 그는 눈물을 쏟으며 외칩니다. 난 이 옥수수로 짜장면을 만들 거야. 남자가 이토록 격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소녀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전화를 걸어 짜장면 배달을 시켰고 문 밖에 돈과 주소를 남겨두는데요. 배달원은 오리배 페달을 밟으며 대체 어떤 지독한 인간이 이런 무지막지한 주문을 시킨 거냐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라 페달을 밟아도 목적지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한편 몇 달 동안 사람과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남주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는 이내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배달원은 바닥에 짜장면을 내려놓고 떠나지만 이후 남주인이 보여준 행동은 실로 반전이었습니다. 김승근이 그 짜장면들을 전부 고스란히 돌려보낸 것이었죠. 은밀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폐증 소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배달원은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녀에게 짜장면을 대가져옵니다. 그러고는 남자의 말을 대신 전하는데요. 스스로 만들어낸 짜장면 한 그릇이 바로 그 남자의 살아가는 희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쉽게 그것을 손에 넣고 싶지 않아 짜장면을 거절했다는 뜻이었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소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희망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행동은 마치 그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을 깨워준 듯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자신에게 필요한 씨앗을 몇 가지 구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목도한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후 섬의 원시인 은 다음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편지에는 본의 아니게 그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그녀의 사과가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음 넓은 이 아저씨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무척 기뻐하며 그녀를 웃겨주기 위해 모래사장 위에서 몸소 온갖 재롱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옥수수도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고 밤낮으로 애지중지하며 쏟아부은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값진 결실로 돌아옵니다. 남주인은 아주 어렵게 손에 넣은 옥수수 알갱이들을 조심스레 하나하나 분리해내는데요. 이를 아주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능숙한 손길로 새하얗고 신선한 면발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이 아껴두었던 마법의 스프가 마침내 꺼내어지는데요. 꿈에 그리던 짜장면 한 그릇이 마침내 먹음직스러운 자태로 완성됩니다. 오직 짜장 스프 하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재료는 이 아저씨가 직접 피땀 흘려 키워낸 것들이었죠. 손에 쥔 짜장면 한 그릇을 목이 메인 채 음미하던 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이 희망의 맛은 이 남자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 주었는데요. 바로 이 순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소녀 역시 소울메이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큰 환희를 느끼는데요. 이 아저씨가 보여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점차 그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안전지대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 또한 자신만의 작은 옥수수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정성스레 물을 주며 싹을 틔우는 작은 생명의 순결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날 밤 소녀는 더 이상 옷장 속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꽃이 밖으로 과감히 걸어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옥수수 화분 곁에 누워 달빛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도 살아갈 새로운 희망이 생겼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주하며 정이 들었는지 남자에게도 점차 그녀를 향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를 나눠온 상대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이 요구는 그녀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줄 뿐이었는데요. 얼굴에 길게 남은 커다란 흉터가 그녀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장 인터넷에서 한 미모의 여성 사진을 다운로드해 병 속에 집어넣었지만 막상 병을 던지려는 순간 망설임이 앞섭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하기로 마음먹는데요. 타인을 속일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아걸고 남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소녀는 다시 이전의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 또다시 숨죽인 삶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남주인은 오랫동안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하자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는 모래사장 위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연신 이유를 되묻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거대한 폭풍우가 섬을 쓸고 지나가면서 그가 오랫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맙니다. 그의 아늑한 잠자리가 되어주던 오리배마저 거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리죠. 다음날 잠에서 깬 소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남자가 무사한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승근은 넋이 나간 채 홀로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데요. 바로 그 순간 환경정화대원들이 섬에 들이닥쳐 그를 강제로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곳은 일반인의 거주가 엄격히 금지된 한강생태보존지역이었기 때문이죠. 남주인은 대원들을 보자마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보지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그들은 그를 불황자 취급을 하며 육지로 끌고 가지만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가지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과 밤으로 자신과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그 사람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소녀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굳게 닫혔던 문을 열고 공원으로 달려가지만 이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삶의 희망이 꺾여버린 남자는 고층 빌딩을 멍하니 바라보다 버스에 오릅니다. 다시 삶을 포기하기 위한 목적지를 향해서 말이죠. 소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온 힘을 다해 버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버스는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데요. 여주인은 떠나가는 버스를 무력하게 바라보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것처럼 보였죠. 바로 그때 돌연 등화관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섭니다. 이에 소녀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다시금 강렬한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버스를 따라잡은 뒤 차내로 걸어 들어가 드디어 그 남자 앞에 마주섭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김승근은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답을 얻게 되자 감격에 겨워 행복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지독하리만큼 절망적인 삶 속에서 마침내 서로를 채워줄 따스한 온기를 찾아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마지막, 다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남주인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한 그녀의 손을 붙잡아줍니다. 세상에 절망했던 한 남자와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쳐 숨어있던 한 자폐증 소녀가 마침내 서로를 지탱해주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위태롭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씨앗처럼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마주해야 합니다. 비록 척박한 땅에 심어져 자라기 힘들지라도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간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달콤한 결실을 맺을 테니까요.